거기 술이 있나? 아휴. 영상에 나오는 본인의 모습을 지금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셨어요?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을 이제 오늘에서 봤네요. 그 아내분께서는 결혼 전에 네. 술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아셨어요? 데이트할 때 여름에 그러니까, 덥잖아요. 데이트할 때. 더우면 보통 우리는 슈퍼 가서 물을 사서 먹잖아요. 네. 근데 본인은 술을 사서 먹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의아하기는 했었어요.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집을 가야 되고 이제 내가 여기에 데려다 줬어요. 여기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막 완전 인사불상이 되고 그 막 서가지고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.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사실은 사람을 그냥 두고 저는 집에 와버렸어요. 그쵸, 무서우니까. 특이한 행동을 하면. 집에 와서 그냥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또 순간 그냥 막 지나가 버렸어요. 딴 첫째 따님은 결혼을 하시고 지금 임신 중이시잖아요.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상견례 자리라든가 뭐 결혼식 당일날이라든가 뭐 이런 날은 술을 안 드셨나요? 우리가 결혼식 날은 마셨어. 네? 저희 둘이 결혼식 두분 날 결혼하실 때? 마셨어요. 주인공인데 신랑 입장할 때 예. 술을 먹고 들어. 예. 어떻게 잘 사고 없이 결혼식이 진행이 됐어요? 그냥 사고는 없었지만 되게 불안했어요. 계속. 그러니까 제 결혼식 그 사진 보면 제가 인상을 쓰고 있어요. 이게 웃어야 되는데. 아내분이 생각하시기에 남편분이 이제 술을 드시고 낸 사건 사고 중에 가장 좀 큰 사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근데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이렇게 중간에 나가요. 나갈 때 제 차를 몰고 나가요. 그 음주운전을 하는 거네요. 예. 음주지. 딸이 차를 사줬어요. 이제 딸은 지금 일주일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 속으로는 3일 만에 그거를 몰고 나가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나간 거죠. 보통 제가 차 키를 숨겨놓고 나가거든요. 근데 그날은 제가 급히 그 고객하고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음이 이제 급하고 하니까 못 숨겨놓고 나간 거예요. 그래서 세워놓은 차에다가 본인이 갖다가 박은 거예요. 근데 뭐 그런 사건뿐만이 아니고 집 앞에 그 아파트 안에 와서 이제 주차를 쭉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차를 세우고 이제 잠이 들은 거예요. 예.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수도 없이 데리고 와주시고 또 막 계단에 누워 있는 거를 우리 저 작은 딸이 그냥 이제 제가 없을 때 이제 지 혼자서 이제 아빠를 데리고 집에다 눕혀놓는 일도 있었고요. 그런 걸 생각하면 네. 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또 애들이 막 저한테 뭐 아빠가 이러니까 뭐 빨리 와 이런 전화도 잘 안 해요. 그냥 지네들이 그냥 다 감당을 해요. 제가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. 그래서 그런 일까지.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냥 그런 거는 셀 수도 없어요. 아예 이제 뭐 몇 번인가도 기억도 안 나요. 어쨌든 돈이 있어야 술을 사니까 네. 카드나 돈 같은 거를 좀 다 수거를 하거나 돈을 안 주시거나 그래 보기도 하셨어요? 예, 막 그거는 막 네. 그거는 기본 아예 제가 다 뺏어 진짜 모든 걸 다 수거를 다 해갖고 제가 꽁꽁 숨겨 놓거든요. 그러면 온 집을 다 뒤져요. 외상도 해요. 외상도 하시고, 네네. 외상은 기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내가 뭔 외상을 하는데.
저희가 이사를 한 20몇 번인가 이사를 했거든요. 근데 가는 곳마다 그런 딱 슈퍼를 정해놓아요. 가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. 그럼 제가 이제 누구누구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한테는 절대 술 팔지 마라. 제가 사정 부탁을 했거든요. 제발 오면 술 팔지 말라고. 근데 술을 마시러 오는데 어떻게 안 파냐고 해요. 그 말을 그 주인 입장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. 그렇죠. 그래 제발 좀 팔지 말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되더라고. 근데 이렇게 술을 드시는데 직장 생활에는 좀 문제가 없으셨어요?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마시고 주로 이제 아니에요. 에? 출근은 어쨌든 간 해야 되니까. 그러면 제가 아침에 태워다 줘요. 회사까지. 네, 사무실까지 태워주고 어떤 데는 아침에 이렇게 둘이서 부축을 해야 돼. 부축을 해서 차를 태워가지고 사무실에 들이밀어서 넣어놓고 제가 밖에서 나올까 봐 대기하고 있어요. 밀어 넣으려고. 아이, 근데 눈 깜짝할 새에 벌써 집에 가 있어요. 집에 가보면 벌써 와 있어요. 와서 이제 또? 예. 아유, 그게 가능한가요? 그게 집에 막 와도 이게 직장 생활이 그게 안 돼? 연차 이런 걸 쓸 수 있어서 본인이 아마 연차를 내고 나오는 거예요. 아 그럼 30년 동안 그냥 쭉 일하다가 회사에서. 정년 퇴직을 하신 거예요? 이제 1년 명퇴를 1년 앞당겨서 명퇴를 했죠. 그래서 이제 정말 매일 술 문제로 고생을 하시다가 출근하실 때도 아까 자전거를 3대나 문을 막고 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.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. 그 현관문을 그 잠그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 열쇠 맞추는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치매 환자가 있는 집에 그런 문 잠그는 기능이 있는 열쇠가 있대요.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순간 애들한테도 뭔가 좀 이상하고 정상적이지 않잖아요. 사실 그거를 이렇게 잠가놓고 나간다는 게. 그렇죠, 그렇죠. 한 번은 그 현관 밖에다가 제가 사실 짐을 다 쌓아놓고 이제 갔어요. 근데 이제 큰딸이 예비 사이하고 잠깐 우리 집에 뭐 들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빨리 그걸 치우라고 전화가 왔었어요, 저한테.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깜빡한 거예요. 깜빡하고 못 치우고 치우러 왔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예비 사이죠. 예비 사이가 보고 간 거예요. 아이고야. 그러니까 막 딸은 막 완전히 기겁을 한 거죠. 막 아유. 난리가 나고. 근데 사이가 그 모습을 본 장면을 그냥 상상만 해도 사실은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고 맞아요. 딸한테. 그리고 이제 또 손주 보실 텐데 네, 그것도 걱정이시겠어요. 그러니까요. 네, 진짜 눈물이 나요. 저는 우리 남편분의 삶이 그리고 가족들의 삶이 처참했어요. 저는 참 그냥 처참하다는 표현이 처참하죠. 예,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. 남편분의 한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가족들도 네.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? 네, 정말 처참했습니다. 정말 외람되지만 남편분은 평생 자기 자신과 술만 사랑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본인의 직업 활동, 일상생활에 술이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술을 또 드세요. 네, 그리고 결혼식 날, 본인의 결혼식 날 이런 중요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드세요. 그다음에 이러한 술을 마신 것이 결혼 생활이라든가 가족과의 관계에 아주 극심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걸, 대인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네, 계속 술을 드세요. 이 모든 걸 봤을 때 이런 알코올 의존성 문제,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의 아주 모든 항목이 다 들어맞는다고 보셔야 돼요. 하나도 피하는 게 없어요, 제가 봤을 때는. 피해가는 게.
그래서 매우 심각한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알코올 문제가 있는 분들도 유형이 좀 있는데요. 네네. 남편분은 일단 주량과는 전혀 무관하게요. 한 방울이 들어갔다, 몸으로. 그럼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중단이 안 돼, 스탑이 안 되고요. 어떻게 해야지만 멈춰지냐면요. 완전히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도저히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맞습니다, 교수님. 그다음에 술이 다 떨어졌어. 더 이상 집에 술이 한 방울도 없어요. 근데 살아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상황과 타이에 의해서 멈추는 거지 스스로 내가 그만 마셔야 되겠다 이게 안 되시는 거예요. 한 방울 딱 들어가면 시작이에요. 그 소주병 비어 있는데 계속 드시더라고요. 한 방울이라도 있나. 그러니까요. 기억이 나세요? 빈 소주병을 자꾸 이렇게 들어서 드셨던 기억이 나세요? 전혀 안 나시죠? 네. 지금 만취 상태라. 네. 아드님 오시고 따님 오신 건 그 기억하시고. 못합니다. 몇십 초 전에 마셨던 것이 한 방울도 없는 빈병이라는 거를 돌아서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. 전혀 기억을 못하니까 그 같은 행동을 반복해 하시는 거거든요. 깨고 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은 너무 고통스럽고.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던데요. 몸을 제대로 못 가누시니까 여기저기 부딪히시고 상당히 낙상 사고라든가 엉덩방을 찧어서 골절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걱정되는데요. 제가 퇴근해 가서 와서 보면 넘어져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. 또 얼마나 걱정되셨겠어요. 네. 가족분들이. 그 사실은 밖에 있어도 그러니까 늘 불안해. 그렇다고 사실은 불안하고 힘들지만 빨리 집에 오고 싶지는 않아요. 솔직히 이야기해서.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기억이 잘 안 나니까. 네. 맞아요. 근데 이제 심각한 건데 마시고 나면 이제 깬 상태에서 이제 이 뭐 금단 현상이라고 해야 됩니까? 이게 이제 한참 가해. 그러면 그땐 또 엄청 예민해요. 그렇죠. 네, 말 한마디에 막 계속 막 화를 내거나 뭐 욕을 하거나 뭐 막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. 근데 자기는 금단 현상으로 그렇다라고 좀 봐달라고 하지만 근데 견디는 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. 아휴. 이게 사실인가 인터뷰 하실 때 내가 맘만 먹으면 딱 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던데.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아니에요. 아니지. 그게 멈추질 못하는데. 예. 이렇게 쉬고 마시고 쉬고 마시고 하잖아요. 예. 그러면 이제 쉴 때는 안 마시잖아요. 뭐 이 안 마시는 이거를 가지고 자기는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대. 근데 사실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술을 끊을 수 있어라는 거는 네 가당치도 않은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. 술을 안 드시는 그 며칠은요. 그동안 술을 너무 오랜 동안 드셔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. 이럴 때 그만 마시는 거지. 그만 마시는 게 아닌 거죠. 어쩔 수 없어서 못 마시고 있는 거지. 자의로, 스스로, 의지로 중간에 그만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술을 끊을 수 있어라는 그 생각은 지나치게 오만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그리고 술을 마셨을 때는 주사와 주폭과 전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태. 아주 가끔 술이 깼을 때는 그때는 극도의 예민함과 과외 조절이 안 되는 상태니 1년 365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. 본인이 가족을 괴롭히는 상태인 거거든요.
가족들이 불행하고 삶이 처참한데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이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동기를 가지고 문제인식을 갖고 술을 끊으셨어야 됐거든요.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우신 상태예요.